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혀 있는, 그러니까 지수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상황이 조금 부담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. 일단 다우지수,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저항권역에 좀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. S&P 500도 마찬가지로 정고점권역이죠. 정고점권역에 있고 일단 뭐 추세적으로 상단 자리대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미국 시장은 일단 좀 저항권역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쪽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특이한 부분들 뭐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차전지가 좀 밀리게 되면 지수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종목들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부터는 2차 전지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는 그래도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종목군들에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이 좀 형성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보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 게임주들이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일단 전날 같은 경우 뭐 닌텐도라든가 로블록스, 특히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닌텐도도 마찬가지죠. 그럼 오늘까지도 게임주들의 흐름들은 좀 양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게임주가 좀 양호하게 되면서 이제 컨텐츠 쪽에 있어서도 종목군들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어제 쪽 반대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뭐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은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밀렸어요. 거래소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오늘 기준으로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오늘 이게 이번 주에 좀 밀렸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월요일 날 동시호가의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1%를 넘게 동시호가에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날은 후유증의 여파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.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.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.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포지션 싸움 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 이 부분들보다도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면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에코프로가 다시 뭐 이 갭이 떴었던 이 시가 저리까지 좀 밀려 내려왔어요. 17 이거 11월 7일 날 했을 때 뭐 93만 원, 뭐 92만 원 요 자리대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일부 좀 줄여놓고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주가가 고점을 기록하고 밀렸고 어제 같은 경우 14% 급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
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양매도가 좀 나왔어요. 근데 이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, 포스코홀딩스도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,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도가 좀 멈춰진 그런 상황들이네요. 다른 종목군들을 보면 LNF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어제 외국인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대차장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. LNF 마찬가지고, 포스코 퓨처엠, 포스코 홀딩스, 에코프로 BM, 그리고 에코프로. 대차장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단기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일단 추가적으로 뭐 밀린다 그러면 일단 단기 매수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과거에서처럼 그러니까 올해 이런 흐름들을 좀 기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쇼커버가 좀 나올 거다. 뭐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도 이날 좀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만, 너무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어찌됐든 오늘 한번 더 밀린다라면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.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똑같아요. 뭐 배터리 쪽에 같은 경우 다 똑같으니까 뭐 공통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 이제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1차적으로 뭐 다시 한번 30만 원대의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밸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코로나 때 10만 전자 간다 뭐 한데서 올라갔단 말이에요. 좋다, 업황 좋다라고 했었고, 근데 업황이 둔화되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이때 당시만 해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전혀 안 했었죠.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어요. 근데 이건 좀 특이 케이스죠. 요 구간대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슈팅이 좀 걸렸었죠. 결국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과 어,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,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끌어올렸었죠.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실적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. 그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게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지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둔화 이 얘기가 좀 나왔어요.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밀려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기관 조정을 좀 받았었죠. 그리고 나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특수한 부분들, 뭐 HBM 쪽에 있어서의 성장, 뭐 인공지능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. 결국은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은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길게 봐야 되는 섹터예요. 그러니까 즉 호재로 인해서 재료로 인해서 모멘텀이죠.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매도 리포트가 쏟아졌었고, 그리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. 그런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여기에다가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, 그러면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이게 한 번 더 빠진 게 요 부분들 때문에 밀린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과의 상승에 따른 눌림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업황이 둔화됐다라는 부분들 침투율 10% 정도도 안 될 겁니다.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. 그러면 이거는 성장을 해 나가겠지만 또 둔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성장을 안 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에요. 반도체 똑같죠. 호재 나왔었고 업황이 안 좋았어요.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냈었고
여기에다가 다시 기회가 됐던 게 HBM 쪽으로 기회가 됐어요. 그러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결국 똑같이 2차 전지도 똑같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.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럼 결국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무료 톡방 보니까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되냐 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, 중요한 거는 내가 단기적으로 본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본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세요.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밀린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거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. 심리를 먼저 좀 잘 다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산지는 오늘 밀리면 단 단기적으로도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거, 그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도 아마 지수는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수는 좀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것이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보게 되면 뭐 게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단기적으로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게임, 컨텐츠, 뭐 이쪽에 있어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, 2차 전지 추가적으로 좀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나머지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, 특히나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따라 들어가지 말고 조정을 좀 받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반도체 쪽도 추격 매수라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, 그 부분들이 좀 좋다라는 거.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업황이 개선되는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을 좀 보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쪽에 있어서 내년도 아이패드가 OLED 쪽 보죠? OLED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거,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,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셀트리온 쪽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년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이 끝났어요. 일단 자사주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하로는 빠지진 않지,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타겟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내년을 좀 대비를 해 나간다라는 거, 그 부분들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은 반등 나올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빠르게 대응하지 마세요. PBR 기준으로 다시 0.87배입니다. 0.8배 때 진입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대응들 좀 잘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